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지훈이, 윤지훈입니다. 일부러 제 이름과 비슷하게 지었어요. 제 이름은 윤지우거든요. 호주제가 폐지되긴 했지만 보통 아이들 성씨는 아빠를 따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들 성을 제 성으로 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달랑 둘뿐인데 성마저 다르면 혹시나 우리 지훈이가 외로워지진 않을까 싶어서요. 딱 둘뿐이지만 언제나 너의 편인 가족, 엄마가 바로 네 곁에 있다는 걸 이름으로 먼저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성도 이름도 저와 비슷하게 윤지훈, 윤지우. 사실은 지훈이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아내야 할 이유, 살아가고 싶은 이유가 되어버린 우리 지훈이를 버팀목 삼아 저는 지난 10년을 혼자 버텨왔거든요. 저와 남편은 그냥 평범한 신혼부부였습니다. 평범하다고 하기엔 나이가 좀 많긴 했네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저는 34살, 남편은 38살이었으니까요. 늦은 나이에 결혼한 만큼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세무사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대학병원 의사였거든요. 이번에는 또 얼마만이지? 넌 왜 이렇게 바빠 도대체? 아니, 매일 바쁜 건 아닌데 네가 꼭 바쁠 때 연락을 하는 거지. 웃겨. 작년 연말에 송년회 하셨더니 연말이라 안 된다. 신년회 하자니까 연말정산 시즌이라 안 된다. 봄에는 또 종합소득세 시즌이라 안 된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또 가을이잖아. 아마 오늘 못 봤으면 우리 내년 가을이나 봤을걸? 그런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 되게 바쁜 것 같네. 아니,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다 어디다 쓰려 그래.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지만 청춘은 돌아오지 않아요. 네가 우리 프리랜서들의 삶을 몰라서 그래.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지. 언제 도태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일만 하면서 사시겠다고? 나랑도 이렇게 1년에 한 번 겨우겨우 얼굴 보면서? 내가 더 자주 연락할게. 그럼 되지? 아니, 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했는데 말이야. 들어볼래? 친구는 반짝이는 눈으로 제게 본인의 아이디어라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어찌나 기가 찬지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내내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친구의 아이디어는 이것이었습니다. 친구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이미 결혼 5년 차였어요. 상대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선배였기 때문에 저와도 아주 친근한 사이였습니다. 친구가 저보다 생일이 4개월 빠르다는 이유로 저는 친구 남편을 형부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형부는 아주 가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라 친구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형부에게는 의사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친구였는데 형부는 늘 우스갯소리로 그 친구를 만나려면 다쳐서 그 병원에 입원하는 게 빠르다라고 했었죠. 그만큼 얼굴 보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형부와 친구는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 둘 다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너무 바빠 자주 못 보니 둘을 결혼시켜버리면 한두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이없는 생각으로 서로 통했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둘은 서로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난리가 났다죠. 이런 게 바로 천생연분인가 봅니다. 어쨌든 친구는
제게 형부와 나눈 이야기를 해주며 소개팅을 하라고 조르기 시작했죠. 그것도 바로 그날 저녁이요. 이번에 헤어지면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요. 저는 친구의 손에 이끌려 그날 저녁 소개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대학병원 로비에 있는 커피숍에서요. 안녕하세요. 윤지우라고 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실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건태입니다. 제가 너무 실례죠. 저 일하는 곳까지 오시게 했으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 친구랑 형부가 너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탓에 민망하네요. 저도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근데 전 나쁘지 않은데요. 이왕이면 제가 좀 차려입고 괜찮아 보일 때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라도 지우 씨랑 만나게 된 건 좋은 일 같은데. 전 지우 씨가 마음에 들거든요. 우리 만난 지 이제 5분밖에 안 됐는데. 지우 씨, 그거 모르세요? 사랑에 빠지는데 필요한 시간은 3초래요. 남편은 씩 웃으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머리는 이리저리 헝클어지고 며칠 면도도 하지 못한 듯한 얼굴, 맨발에 크록스를 구겨 신은 모습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타난 그 남자. 그런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표정에서 자신감과 확신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저는 아마도 그 눈빛에 반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2년 정도 만나다 결혼을 하게 됐어요. 기간으로는 2년인데 우리의 연애는 참 실속이 없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여행 한 번 다녀오지 못하고 꽃 구경이나 단풍 구경도 한 번을 다녀오지 못했어요. 서로 너무 바빴기 때문이었죠. 그나마 잠깐이라도 보려면 제가 일 끝나고 병원 근처로 가서 같이 자판기 커피나 마시거나 남편이 쉬는 날 잠을 포기하고 저를 만나러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잠도 못 잔 사람을 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우리의 데이트는 늘 병원, 커피숍, 찜질방, 집, 뭐 그런 식이었죠. 그날도 퇴근길에 남편을 보고 들어가려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는 길에 간단히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서 로비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저 멀리서 남편이 슬리퍼를 질질 끌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손을 번쩍 들어 흔들며 화난 얼굴로요. 2년째 봤던 모습이지만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매번 그렇게 저를 반겨주던 그 환한 미소, 그 맛에 늘 거길 찾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사온 샌드위치를 세 입에 다 삼켜버리고는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 않으니 우리의 식사는 언제나 속전속결이었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함께하기 위한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만나겠지. 당분간은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근데 오빠도 교수님 되고 나도 언젠가 은퇴하면 그때는 좀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 아유, 그때는 몇 년, 몇십 년 후일 거 아니야. 그때 되면 놀 시간 있어도 체력에 딸려서 못 놀걸. 에이, 무슨. 요즘 100세 시대야. 오빠가 의사인데 무슨 걱정이야? 알아서 건강하게 잘 케어해주겠지. 안 그래? 그냥 우리 빨리 결혼할까? 그러면 잠깐씩 보더라도 매일은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줄이고 씻고 자는 시간에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어. 어때?
누가 이과 아니랄까봐. 프로포즈도 이렇게 이성적으로 할 거야? 아니, 내가 설마 그러겠어?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뒤를 돌아보니 친구와 형부가 예쁜 케이크에 촛불을 붙여들고 서 있더라고요. 놀란 제가 다시 남편을 쳐다보는데 남편은 어느새 커다란 꽃다발과 반지를 들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제게 말했죠. 나랑 결혼하자, 지우야. 너 때문에 고장난 내 심장 네가 고쳐주라. 깜짝 프로포즈였어요. 바쁜 와중에 친구에게까지 연락해서 이렇게 준비하느라 고생 꽤나 했겠나 싶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프로포즈 받는 여자 주인공들이 왜들 그렇게 우는 건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마음이 기특하고 감동스러운 거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펑펑 울었는데 나중에 남편은 그 프로포즈 때문에 저와 친구, 형부에게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너 때문에 고장난 내 심장 네가 고쳐주래. 느끼해 정말. 내가 정말 웃음 참느라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넌 근데 그 말 듣고 울더라?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그래.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왜 울었는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인생 최고의 흑역사요. 너 근데 그거 알지? 내가 너랑 오빠 결혼시키는 우리 계획 얘기했을 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엄청 비웃었었잖아. 기억나? 근데 이거 봐라. 진짜 결혼했지? 내 말대로 됐지? 그랬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비웃었던 일이 나중에는 현실이 되고 너무나 감동적이라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순간도 지나고 나면 웃긴 이야기가 되고 인생은 그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의외로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요. 전 결혼 후 1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느끼한 결혼이기도 하고 남편도 저도 아이는 최소한 둘은 낳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낳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잠시 쉬기로 하고 임신 준비에 열중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서 언젠가 다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잠시 우울해지기도 걱정되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아이가 찾아와 줘 그런 불안감이나 우울함에서 금세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가족에게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지. 우리 셋이 함께 사는 집은 어떤 집이 될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집, 아이 울음에 어쩔 줄 모르는 초보 부모의 정신없는 집. 그게 무엇이든 기대가 됐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남편과 아이, 그리고 제가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에 떨렸거든요.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그 새로운 세상에 남편이 없을 거라는 것을요. 기다리던 아이를 낳고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형부가 그런 말을 한 적 있었는데요. 남편을 자주 보려면 그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정말 딱 그렇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남편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도 받으며 그렇게 꿈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오늘 퇴원이시죠? 드디어 아이랑 집으로 가시겠네요. 그러게요. 드디어 가네요. 근데 혹시 저희 남편은 못 보셨어요? 일부러 퇴근 시간에 맞춰서 퇴원 시간도 맞춘 건데. 글쎄요. 제가 응급실에 한번 연락해 볼게요. 잠시만 계세요.
남편과 함께 퇴원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전날 당직이라 일찍 퇴근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30분, 1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남편. 처음에는 응급실에 급한 환자가 들어온 건가 싶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점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실을 나와 응급실 쪽으로 천천히 가보았어요. 응급실 쪽으로 가는데 뭔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의사 여자친구로 아내로 생활한 게 합해서 벌써 몇 년 차라 이 정도 분위기는 감지할 수 있었거든요. 평일 이 시간이면 한적하고 적막해야 정상인데 그날따라 응급실 분위기가 뭔가 긴박하고 무겁더라고요. 응급실 한 켠에 반쯤 쳐진 커튼 안으로 의사 몇 명과 간호사 몇 명이 부산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고 한 명은 기계와 환자를 번갈아 보며 소리치고 있었죠. 그 주변의 여럿은 머리를 얻어맞은 듯 이 모습을 보고 정지 화면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얼른 제세동기 준비해주세요. 제세동기, 빨리요. 박 선생님, 선생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선생님. 아내분한테 연락드릴까요? 지금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잠깐, 일단 CPR부터. 손 바꿀게요. 건태야, 박건태, 정신 좀 차려봐 임마. 너 갑자기 왜 이래? 건태야. 건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박건태. 왜 저 의사가 내 남편의 이름을 부르지? 순간 커튼 밖으로 신발 하나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닳고 다른 흰색 크록스. 그 한가운데에 빨간색 하트 모양 장식이 붙어 있었죠. 제가 사준 것이었어요. 일하다 힘들어서 힘없이 땅을 볼 일이 있거든. 이 하트 보면서 제 생각하고 힘내라고. 귀를 찌를 듯한 기계음이 이어졌어요. 심폐소생술을 하던 의사들은 하던 것을 멈추었고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천천히 그쪽 베드로 걸어가니 제 남편이 거기 누워 있었어요. 아무런 미동도 없이 고요하게. 남편의 사이는 과로 사이였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도 멀쩡하던 사람이었어요. 늘 피곤해 지쳐 있긴 했었지만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아이가 주는 행복 덕분에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던 남편.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들을 살리느라 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던 사람. 생각하면 늘 하얀 의사가운을 걸치고 있는 모습만 떠오르던 그 사람은 남을 돌보느라 제 자신은 돌보지 못한 채 그렇게 저와 우리 아이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지훈이가 박지훈이 아닌 윤지훈으로 살아가게 된 사연이에요. 그 후로 저는 지훈이와 둘이서 살아가게 되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직업이 있다는 거였어요. 아이를 준비하고 출산을 하느라 몇 년의 공백기가 있기는 했지만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일을 시작하기가 더 수월했습니다. 지훈이가 어렸을 적에는 떼놓고 일을 할 수 없어 모아놓은 돈과 남편의 보험금으로 생활했어요. 그러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면서 저도 다시 일을 시작했죠. 워킹맘으로 사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출근하고 퇴근 시간까지 돌봄을 맡겼다가 데리러 가면 촉박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어떤 날은 유치원에 보내놓은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질 않나
뛰놀다 다쳐서 병원에 데려가야 할 일이 생기지 않나. 같은 반 친구에게 전염병을 옮아 일주일 내내 등원을 못하게 되질 않나. 늘 불안불안한 일상의 연속이었죠. 학교에 가면서부터는 더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은 낮 1시면 끝나버려요. 방학도 한 달이 넘고요. 그래서 지훈이는 학교가 끝나면 돌봄 교실에 갔다가 태권도 학원차를 타고 태권도 학원에 가고, 거기서 또 바로 위층에 있는 미술 학원에 갔다가 옆에 있는 영어 학원까지 가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원을 뺑뺑이로 돌려야 제가 퇴근하고 도착하는 시간에 겨우 맞출 수 있었거든요. 저는 늘 퇴근을 하자마자 불이 나게 뛰어서 영어 학원으로 지훈이를 데리러 갔었죠. 저 혹시 너무 바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돼요. 아니, 아까 지훈이한테 들었거든요. 어제 엄마가 차가 막혀서 영어학원 문 닫을 때까지 남아있었다고요. 그럴 땐 그냥 저한테 연락 주세요. 어차피 같은 건물이고 지훈이가 강아지도 좋아하니까 제가 같이 있을게요. 지훈이가 강아지들을 잘 돌봐줘서 저도 아주 편해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아니요. 말만 그러는 거 아니고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제 명함이에요. 생각해보시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지훈이의 학원이 있는 건물 1층에는 동물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를 닮아 동물을 좋아하는 지훈이는 틈만 나면 그곳 유리창에 매달려 강아지들을 구경하곤 했었죠. 태권도 학원이 끝나고 영어 학원으로 이동하기 전이나 영어 학원이 끝나고 저를 기다릴 때 밖에 나와 있지 말라고 그렇게 타일렀는데도 가끔 퇴근 후 도착해보면 지훈이가 창가에 매달려 동물병원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동물병원에는 커다란 리트리버 한 마리도 살고 있었는데, 가끔 지훈이가 창에 매달려 안을 바라보고 있으면 수의사 선생님이 리트리버를 데리고 나와 함께 놀아주시기도 했었죠. 엄마, 나도 뭉치 같은 강아지 키우고 싶어. 뭉치가 누군데? 우리 학원 밑에 있는 그 동물병원에 사는 애 있잖아. 걔 이름이 뭉치거든. 걔가 뭉치구나. 근데 우리는 강아지 못 키워. 엄마도 맨날 바쁘고 지훈이도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저녁인데, 그럼 강아지가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어야 하잖아. 그럼 강아지가 너무 외로워서 안 되지. 그건 그렇네. 강아지는 동물병원에서 구경하는 걸로 하자. 나중에 지훈이도 좀 크고 엄마도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 키우는 걸로 하고. 알겠지? 그때는 키울 수 있어? 그럼 엄마도 강아지 엄청 좋아하거든.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치? 오며 가며 얼굴을 익혀서 그런지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과 뭉치, 지은이는 어느새 저도 모르게 친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틈틈이 함께 노는 시간이 많아지자 수의사 선생님이 제게 제안을 하셨던 거죠. 혹시라도 사정이 생기면 편하게 지훈이를 맡겨도 된다고요. 말만이라도 고맙다. 참 따뜻한 분이시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생각은 했지만 막상 상황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도 부탁을 건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동물이잖아요.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더라고요.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은 시간에 출발했는데 유난히도 길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생전 막히던 길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했죠.
같은 자리에서 10분, 20분, 시속 10km도 안 되는 속도로 같은 자리에서 거북이처럼 가고 있는데 어느새 학원이 끝날 시간을 넘어 학원 문을 닫을 시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차가 너무 막혀서요. 아, 이런 길이 아닌데 오늘따라 정말 이상하네요. 지은 어머니, 저도 다른 날 같으면 좀 더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저희 아버님 제사라서 저도 빨리 들어가 봐야 돼가지고 혹시 다른 곳에 지은이 픽업을 좀 부탁드릴 수는 없을까요? 아, 그러시구나. 아, 너무 죄송해요, 선생님. 그럼 제가 빨리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날따라 선생님께서 일이 있다고 하시니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포크레인으로 앞에 줄줄이 밀려있는 차들을 다 밀어버리고 싶었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뒤져 예전에 수의사 선생님께서 주신 명함을 겨우 찾아냈어요. 백현수. 수의사 선생님의 성함은 백현수였더라고요. 그동안 꽤 오래 알아왔는데 이제야 이름을 알게 되다니. 저는 고민할 새도 없이 수의사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지훈이 엄마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다름이 아니고요. 아, 선생님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지훈이 좀 잠시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위층 영어학원에 있는데 선생님이 빨리 들어가 보셔야 한다고 해서요. 저도 지금 가는 중이긴 한데 사고가 났는지 차가 꼼짝도 안 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올라갈게요. 걱정 마시고 천천히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이를 수의사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저는 한숨 돌렸습니다. 그래도 너무 민폐다 싶어 마음이 조급했는데 그로부터 1시간 후 저는 겨우 동물병원에 도착했죠. 선생님, 저 지훈이 엄마인데요. 저 동물병원 앞에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요. 혹시 다른 곳에 계신가요? 제가 문자 남겨드렸는데 못 보셨나 봐요. 지훈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저희 건너편에 피자집 와 있어요. 어머니도 식사 안 하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뒤늦게 문자를 확인해 보니 말씀대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벌써 8시. 지훈이 배에서 천둥이 칠만 했습니다. 헐레벌떡 피자집으로 뛰어가는데 멀리서도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피자 한 조각씩을 손에 들고 마주 앉아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두 사람.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서글프기도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아빠랑 저렇게 마주 앉아 행복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요. 선생님, 오늘 진짜 감사했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배고프고 심심했던 찰나였는데 지훈이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는데요, 뭐. 선생님은 진짜 좋으신 분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 이름은 현수예요. 백현수. 네. 안 그래도 아까 명함 찾다가 봤어요. 그동안 제가 성함도 몰랐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 말고 이름 불러주실래요? 현수 씨 어때요? 그게 좋을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현수 씨. 왠지 좀
어색하긴 하네요. 저는 아직 어머님 성함을 모르는데. 아, 저는 지우예요. 이윤지우. 우와, 신기하네요. 엄마는 윤지우, 아들은 윤지훈. 엄마랑 아들이랑 얼굴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이름까지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지훈이가 제 소울메이트거든요. 어, 저도인데. 지훈이랑 저랑 엄청 잘 통하는 단짝이에요. 우리 뭉치하고 셋이요. 그럼 지훈씨랑도 저도 잘 맞겠네요? 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요. 우리 자주 봐요. 다음에는 뭉치까지 껴서 4시에. 지훈씨도 강아지 좋아한다고 지훈이가 그러더라고요. 알겠죠? 그날 이후 현수 씨와 함께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 번 지훈이를 부탁하고 나니 2번, 3번 부탁하는 일도 많아졌고 나중에는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현수 씨가 영어 학원으로 지훈이를 데리러 가기도 하고 지훈이가 학원이 끝나고 병원으로 찾아가기도 했어요. 날씨가 화창한 어떤 날은 뭉치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피크닉을 가기도 하고요. 제가 일이 일찍 끝나는 날은 저희 집에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함께 보내는 시간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나중에는 지훈이와 뭉치를 한 곳에 재워놓고 둘이서 함께 TV로 영화를 보며 맥주를 나눠 마실 정도로요. 지훈이가 10살이 되던 해, 제가 현수 씨와 가까워진 지 꼬박 1년이 되었을 무렵,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현수 씨도 저처럼 결혼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현수 씨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했던 여자가 사치가 심했대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비싼 명품들을 사모으느라 대출에 카드비까지 거의 1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도 사치를 줄일 줄 몰라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갈등이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현수 씨는 아내의 빚을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이혼하자고 했대요. 빚보다도 삶에 대한 가치관과 경제관념에 너무 큰 차이를 느껴 한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었대요. 마침 아이도 없어 이혼을 결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수 씨는 이제 결혼하기 싫겠다. 한번 신뢰를 잃어봤으니 누굴 믿고 인생을 거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냐. 나도 지금까지는 그럴 줄 알았지. 근데 이젠 아니야? 그렇게 되더라고. 이 사람이라면 다르지 않을까? 이 사람과 사는 인생은 다르지 않을까? 점점 그런 생각이 드네. 지우 씨 만나고 보니까. 현수 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현수 씨 같은 사람이 왜 나랑? 지우 씨가 뭐 어때서? 현수 씨는 애도 없고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책임져야 할 애도 있고 떠안아야 할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선물이지 선물. 아내도 생기고 아이도 생기고 내 인생이 이렇게 풍족해질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게 왜 손해야?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내 시간도 없고 내 삶도 없고 그게 애 키우는 일이야. 지우 씨랑 지훈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내 시간이고 내 삶인데 현수 씨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당신 핏줄 원하시지. 현수 씨가 남의 핏줄 키우는 거 반갑다 하시겠어?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고 지우 씨는 어떤데? 재혼 생각해 본 적 없어? 글쎄,
나는 좀 무서운 것 같아. 갑자기 지훈이 아빠를 잃어보니까 혹시 이 사람도 나를 두고 떠나면 어쩌지? 이번에도 혼자가 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남아있는 것 같아. 모르는 거잖아, 사람 일은. 그치. 모르는 거지, 사람 일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보면 어때? 말 그대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지우 씨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행복, 내가 만들어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 현수 씨의 말이 제 가슴을 다시 두근거리게 했어요. 이제 내가 혼자서 해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기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지훈이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현수 씨와 함께요. 그렇게 현수 씨와 저, 지훈이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핑크빛 미래를 꿈꾸면서 말이죠. 살림을 합치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도 했고, 현수 씨나 저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돈 걱정할 일도 없었죠. 현수 씨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현수 씨 집은 아무래도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 손봐야 할 것들, 채워 넣어야 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은 있을 거 다 있는 집이니 현수 씨 몸만 들어오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살 집은 쉽게 정리가 되었고, 지훈이도 현수 씨와 가깝게 지낸 지 오랜 탓에 별 거부감 없이 저의 재혼을 받아들여줬습니다. 사실은 뭉침이 컸던 것 같아요. 엄마와 수의사 선생님이 함께 살게 되면 뭉치가 한 집에 살게 된다는 사실에 지훈이는 우리가 새 가족이 된다는 것을 기꺼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걱정했던 시댁에서도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현수 씨가 첫 번째 결혼의 실패로 너무 힘들어 했던지라 2번 다시 결혼은 안 한다고 했었대요. 그런데 저를 만나고 점차 생각이 바뀌고 현수 씨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서 제게 고맙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훈이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평생 손주 못 볼 줄 알았는데 선물 같은 아이가 와주었다면서요. 물론 그 따스함에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요. 우리 지훈이한테도 얼른 동생이 생겨야 할 텐데. 그치, 지훈아? 혼자 지내기 외롭지? 아니요, 저 괜찮은데. 엄마 아빠랑 노는 것도 재밌고 뭉치랑 노는 것도 엄청 재밌어요. 아유, 그래도 그게 아니지. 그래도 동생은 하나 있어야지. 우리 지훈이가 아들이니까 동생도 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그치? 어머님은 내심 제가 아이를 낳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현수 씨의 핏줄을 말이에요. 하지만 현수 씨는 완강했죠. 아이는 절대 낳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와 현수 씨가 아이를 낳게 되면 지훈이가 불안해질 거라면서 어린 지훈이에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엄마, 지훈이는 이미 내가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기 낳으라는 소리 절대 2번 다시 하지 마세요. 나한테 아이는 우리 지훈이 하나면 충분해. 아셨죠? 아니, 그러면 내 성이라도 좀 바꾸던지. 아빠가 백신데 애는 윤지훈이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재혼했다고 소문낼 일 있어? 요즘은 일부러 엄마 성 따르는 집도 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어린애가 어느 날 갑자기 윤지훈에서 백지훈이 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어른들 욕심 때문에 애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야겠어?
엄마,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그니까 내 말은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얘기 꺼내지 마세요. 그땐 정말 저 화내요. 아셨죠? 현수 씨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지훈이까지 친자식처럼 챙겨주는 현수 씨의 마음. 저와 지훈이를 품에 안고 지켜주려는 그 마음 덕에 저는 점차 불안감이 사라지고 행복 속에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저의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니었나 봐요. 제 앞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성격이 활발하고 몸을 가만두지 못했던 지훈이는 언제나 몸이 멍투성이었어요. 오늘은 축구를 하다가 넘어졌다. 오늘은 달리기를 하다가 친구와 부딪혔다. 이유도 각양각색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멍이 지훈이의 몸에 퍼져갔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고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온몸이 푸르딩딩하니 멍투성이더라고요.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온천지가 멍이 들었어? 멍 들었어? 어디? 여기 등 뒤쪽이랑 허벅지랑. 도대체 학교에서 뭘 한 거야, 윤지훈? 나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멍들었지? 기억도 안 나? 아니, 이렇게 온몸이 멍투성인데? 몰라. 근데 안 아파. 안 아프면 됐지 뭐. 엄마는 절대로 아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조그만 게 지도 남자라고 여자인 엄마와는 완전히 다른 종자래요. 그런 아들 덕분에 제 한숨이 늘어갈 때쯤 현수 씨는 지은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면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죠. 요즘 뭉치가 좀 이상해. 자꾸 지훈이 옆에 가서 냄새를 맡고 유난히 지훈이 옆을 떠나지 않더라고. 지훈이 몸에 멍도 자꾸 늘어가고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지훈이는 백혈병이었습니다. 그게 지훈이 몸에 알 수 없는 멍들이 늘어난 이유였죠. 저는 그저 천방지축인 아들이 여기저기 부딪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수 씨와 뭉치 덕분에 지훈이의 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쯤에 저는 정말 수없이 자책했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 아픈 것도 몰랐다니. 이러고도 내가 엄마 자격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 생각은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이제라도 발견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는 이제 이 일을 헤쳐나가기만 하면 돼. 나 믿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우리 지은이도 낫게 하고 당신도 걱정 없게 해줄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나 믿고 조금이라도 편해져, 여보. 알겠지? 현수 씨는 매 순간마다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아픈 지훈이 앞에서도 절망에 휩싸인 제 앞에서도 현수 씨는 늘 긍정적이고 듬직한 모습으로 버텨주었어요. 그 덕에 저도 지훈이도 용기를 얻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통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시어머니는 단숨에 지훈이와 제가 있는 병원까지 달려오셨습니다. 뒤늦게 지훈이가 아픈 것을 알고 달려오신 줄 알았어요. 어머니와 마주하기 전까지는요. 백혈병이라며? 네, 어머니. 우리 지훈이가 그런 몹쓸 병에 걸렸다네요.
근데 왜 말 안 했어?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리고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지. 너, 나 몰래 우리 아들 돈으로 네 아들 병 고치려고 한 거잖아.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도대체 우리 현수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엄마 말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던 애가 남의 애 키우느라 치에도 안 낳겠다고 하질 않나. 그것도 모자라 지금껏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남의 자식 병을 고치겠다고 하질 않나. 너는 도대체 우리 집안이랑 무슨 왼수를 졌길래 애까지 달고 나타나서 이런 불행을 주니? 응? 우리 현수가 대체 뭘 잘못했어? 어? 됐고, 우리 아들 돈 한 푼도 쓸 생각하지 마라. 네 아들은 네 돈으로 고쳐. 알겠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애한테 우리 아들이 지금껏 고생해서 번 돈을 꼬라박아?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어머님의 본심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겉으로는 예뻐하는 척, 귀여워하는 척 하면서도 못내 우리를 못마땅해 하던 어머님의 속내를요. 우리 지은이 혼자서도 잘 먹네. 그렇게 잘 먹어야 쑥쑥 크지. 어이구, 잘한다 우리 손주. 지은아, 이것도 먹어봐. 이거 엄청 좋은 고기인데 이거 먹으면 키가 10cm도 넘게 클 수 있어. 아야, 애는 알아서 잘만 먹는데 뭘 또 줘. 너나 좀 먹어. 요즘 들어 살도 빠진 것 같고 피부도 푸석하고. 아휴, 엄마가 아주 속상해 죽겠다. 내가 뭘 그래. 아니야. 나 지우 씨가 잘 챙겨줘서 잘 먹고 잘 자고 아주 좋아. 으이그, 귀신 눈을 속여라. 내가 네 애민데 그걸 몰라? 지훈이 챙긴다고 지 몸은 뒷전이지. 이거 네가 다 먹어. 남줄 생각하지 말고. 너 주려고 이 귀한 고기 구에다가 구운 거야. 알겠어? 지훈아, 너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어? 할머니가 얘기했잖아. 동생 낳아달라고 하라고. 그거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아빠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아빠는 지금이 좋다고 했는데. 아빠랑 엄마랑 저랑 뭉치랑 우리 네 가족이요. 아휴, 아니 아무리 애라도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정답이라니까. 오늘부터 다시 얘기해. 알겠지? 할머니 말 들어야 돼. 응? 어머님, 지은이가 뭐 어머님 말씀 안 들었어요? 뭔데요? 무슨 일이에요? 어? 아유, 아니다, 아니야. 우리 지은이랑 할머니만의 비밀 신경 쓰지 마라. 지은아, 우리 할머니랑 둘이서 놀이터 갔다 올까? 그동안 찜찜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명확해졌어요. 어머님은 저를 그저 씨바지로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현수 씨의 아이를 낳아줄 여자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저 현수 씨 돈으로 우리 지은이 고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저도 그 정도 돈은 있고요. 저 그 정도로 파렴치한 사람 아니에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애를 달고 우리 집에 들어왔니? 그렇게 밀고 들어왔으면 아들이라도 하나 낳던가. 이 집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아주 목소리는 크구나. 아휴, 뻔뻔하기는. 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니, 네가 왜 여기 지금 일할 시간 아니야? 병원은 어쩌고 여기 와 있어? 아니, 지금 뭐라고 하시냐고요? 뭐 뻔뻔? 파렴치? 지금 지우 씨한테 한 소리예요? 아휴, 예, 나도 할 말은 좀 하고 살자. 네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애 딸린 여자 만나서 재혼을 하니? 너 정도면 충분히 처녀 만나서 새장가 들고 애 낳고 살 수 있었어. 그런데도 결혼해줬으면 최소한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애도 안 낳은 주제에 지금 지 자식 병 고치겠다고 네 돈 퍼다 쓰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그 꼴을 보면 그게 사람이니? 엄마, 나 지우 씨랑 지훈이 아니었으면 재혼 생각도 안 했어. 평생 혼자 살면서 늙어 죽을 거였다고. 그런 나한테 찾아온 사람이야. 내 생각, 내 다짐 다 무산시키고 내 옆에 두고 싶다는 생각 들게 한 사람이라고. 그 소중한 사람을 엄마가 왜 이렇게 막대요? 엄마가 뭐 괜히 그래? 나는 네 생각해서. 내 생각했으면 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행복하대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왜 내 행복을 엄마 기준에 맞추는 건데요? 아휴, 너도 나중에 나이 들면 엄마 이해할 거야. 아니요, 나는 엄마 이해할 생각 없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이제 엄마 안 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주세요. 우리 지훈이랑 지우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현수 씨를 말리고 설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현수 씨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저조차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수 씨, 당신이 그러면 내가 무슨 낯으로 살아요. 어머님한테 그러지 마. 이해할 수 있잖아. 아니, 나한테 가족은 이제 당신이랑 지훈이야. 우리 가족 괴롭게 하는 사람 그 누구도 용서 못해. 그러니까 나 말릴 생각하지 말고 설득할 생각도 하지 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지훈이만 생각해. 우리는 그러면 돼. 알겠지? 결국 현수 씨는 어머님과 연을 끊고 말았어요. 그 후로 1년간 현수 씨는 어머님을 만나지도 않고 전화를 받지도 않고 지은이와 저에게만 몰두했죠.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저는 점점 그 현실이 불편해져 갔습니다. 현수 씨의 노력과 희생과는 상관없이 지은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거든요. 이러다가는 현수 씨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어요. 지훈이도 어머님도. 여보, 현수 씨, 이만하면 됐어요. 벌써 1년이야. 이제 어머님한테 연락드리자. 왜 또 그 얘기야? 그 얘기 하지 말자고 했잖아. 나중에 당신이 후회할까봐 그래요. 어머님 연세가 지금 몇인 줄 알아?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얼른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해요. 내가 같이 가주고 싶은데 어머님 지금은 나 보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가서 어머님 마음 좀 풀어드려요. 아, 싫다니까. 정말 그럴 거야? 우리 지훈이 당신 가족 인연 끊게 한 나쁜 손주로 만들 거야? 아니, 왜 얘기가 그쪽으로 가? 그렇잖아. 나랑 지훈이 아니었으면 현수 씨가 어머님이랑 싸울 일도 없었잖아. 결국 이 모든 게 나랑 지훈이 때문이잖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괴로워했으면 좋겠어? 이거 정말 왜 그러냐, 지우 씨. 이번에는 내 말 들어. 당신도 아빠니까 알잖아.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 다 그래. 내 새끼가 제일 중하고 내 새끼밖에 안 보이지. 어머님이라고 현수 씨 마음이랑 다르겠어?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얼른 어머님 찾아봬요. 알겠어. 내가 알아서 잘할게. 말만 하지 말고. 내일 어머님 생신이야. 내가 반찬이랑 갈비찜 좀 했으니까 이거 들고 어머님한테 다녀와요. 알겠지? 안 가기만 해. 나도 이제 양보 안 한다. 우리 지훈이도 할머니 보고 싶대. 지훈이 그런 말 잘 안 하는 애인 거 알지? 근데 할머니 보고 싶다잖아. 그거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지금 현수 씨뿐이야. 그리고 이게 지훈이 마지막 소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현수 씨. 그래, 알겠어. 당신 말 무슨 말인 줄 알겠어.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마. 마지막은 무슨 마지막이야. 또 한 번 그런 말 하면 나 정말 화낸다. 다음 날 현수 씨는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둘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수 씨는 그저 제가 일러준 대로 잘했다고만 했죠. 잘 다녀왔어? 잘 다녀왔어. 어머님 좋아하시지? 많이 우시더라. 잘했어, 여보. 잘했네, 우리 현수 씨. 고마워. 에이, 고맙긴 뭐가 고마워. 우리 엄마 많이 미웠을 텐데 우리 엄마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당신이 나랑 지훈이 생각해준 거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지. 앞으로도 잘해요, 어머님한테. 누가 뭐래도 당신을 최고로 생각하는 분이셔. 그건 당신도 알잖아, 그치? 알아. 잘할게. 며칠 후 어머님이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1년 만이었죠. 병실 문을 연 어머님은 쭈뼛쭈뼛 저를 바라보시더니 곧장 지훈이에게로 향하셨습니다. 지훈아, 잘 있었어? 할머니가 그동안 못 와봐서 미안해.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네.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러게. 할머니가 그걸 왜 몰랐을까? 이렇게 눈에 아른거리는 것을. 할머니가 욕심이 넘쳐서 내가 우리 지훈이 얼마나 사랑하는 줄도 몰랐네. 아휴, 미안하다 우리 손주. 미안하다 내 새끼. 저는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울고 있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감사했어요. 당신의 자식이 소중한 만큼 사실은 우리 지훈이도 소중하게 아껴주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당신 자식 걱정이 앞서 그 뒤의 마음은 미처 모르고 계셨던 거였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지훈이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못되게 말해서 죄송했어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 벌써 1년이 흘렀네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지우야.
내가 욕심 부리느라 너를 너무 괴롭혔어. 우리 현수한테 은인 같은 사람인데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었는데 하나를 가지니 둘을 갖고 싶더라고. 어른이 돼서는 못된 모습만 보여 미안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미안해. 어머님과 저는 서로의 손을 어루만지며 진심 어린 사과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 한 사람의 엄마이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슴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님과 화해한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 1년 동안 아무런 차도가 없던 지훈이의 병세가 차차 나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온다고 하더니만 집안의 불화를 지훈이도 느꼈던 것일까요? 지훈이가 다시 웃는 날이 많아지고 밝아지며 병도 호전되어 갔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1년 후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병원 문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날이 아주 맑은 날, 이른 아침에요.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집에 가는 거지. 이제 병원에 안 와도 돼? 가끔 와서 진료는 받아야 하지만 예전처럼 병원에서 입원하지는 않아도 돼. 정말? 너무 좋다. 엄마도 너무 좋네. 근데 아빠는? 아빠는 어딨어? 아빠는 병원 때문에 여기 못 왔어. 대신 뭉치랑 같이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을걸? 뭉치랑? 뭉치 너무 보고 싶다. 그치? 우리 빨리 뭉치랑 아빠 보러 갈까? 응, 얼른 가자. 그때 우리 앞을 지나던 차 한 대가 멈춰서며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지훈아.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직접 운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우리 손주랑 딸내미 집에 데려다 주려고 10년 만에 운전대를 잡았다. 걱정 마. 한 달 동안 연수도 받았어. 아주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테니까 얼른 타. 네? 딸이요? 그럼 딸이지. 며느리도 딸이란 얘기 못 들어봤어? 왜?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잔소리 하지 말고 얼른 타. 우리 딸 그동안 고생했는데 엄마가 편안하게 모셔야지. 지훈아, 빨리 타. 할머니가 아빠한테 데려다 줄게. 우와, 할머니가 운전하는 차에 처음 타봐요. 그치? 할머니가 얼마나 운전 잘하는지 보여줄게. 얼른 가자, 고고싱. 저는 엄마의 차에 올라타 저를 기다리는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집까지 30분 남짓 되는 짧은 거리였는데 저는 그동안 백미러로 보이는 어머님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양손으로 핸들을 부여잡고 긴장하며 운전하던 어머님의 모습, 제 자식들을 지키겠다고 발벗고 나선 어머님의 모습에 저는 한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 엄마의 울타리 안에 부족함 없는 행복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큰 병을 앓았던 지훈이는 그 후 더욱더 학교 생활에 충실했고 결국 명문대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 자신을 살려준 의사 선생님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며 의대에 진학했죠. 어쩌면 지훈이가 남들의 생명을 지키는 두 아빠의 성품을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던 저의 삶은 또 다른 한순간에 그렇게나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알고 보니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지훈이도요. 정말 사람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제가 이렇게나 행복한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시절에 제가 몰랐던 것처럼요. 혹시나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현실에 치이고 고달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 얘기로 인해, 제 경험으로 인해 희망을 가졌으면 해요. 우리네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 고통 뒤에 어떤 행복이 찾아올지, 어떤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올지, 하지만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고통을 어루만져줄 행복의 시간이.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